오늘은 이제 둘째 날로 컴포넌트의 기능 쪽에 대해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어제 사용했었던 프로젝트를 쓰지 않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사용할 거예요. 대신에 오늘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내일도 같은 거를 쓸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은 4번 프로젝트 폴더 안에 넘버링 2번에 02로 되어져 있는 이 프로젝트를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이제 사용할 겁니다. 폴더체로 프로젝트 선택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C 밑에다가 붙여 넣어주실게요. 자, 그리고 툴 오픈하셔가지고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오픈할 건데, 자, 우리가 어제는 프로젝트를요, 툴 이용해서 오픈 프로젝트의 경로 찾아가가지고 했다면,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프로젝트를 오픈을 해서 탐색기의 위치가 프로젝트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툴이 이제 오픈된 상태. 이런 상태라면 동일한 프로젝트 오픈 파일인 여기 xprj에 붙어져 있는 이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툴에 붙이셔도 프로젝트는 오픈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뭐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 스타트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여러 가지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안에서 편하실 대로 사용하시기 바람.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프로젝트의 어제는 우리가 컴포넌트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컴포넌트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묶어서 작성을 해봤다라고 하면 오늘은 그 기능에 따라서 볼 건데 우리가 어제 모든 컴포넌트를 작성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능을 알면서 구조를 알면 더 이해가 수월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넘어간 녀석들도 있고 그래서 몇몇 개는 오늘 우리가 테마에서 구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어제처럼 테마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작성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현재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져 있는 테마, 그러니까 environment가 바라보고 있는 요 테마 안에서 내용을 살펴볼 거고 다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미처 확인해보지 못했던 녀석들을 체크해서 볼 건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수정을 해버리면 제가 아마 보이는 모양이 점점점 계속 화면마다 다르게 보일 거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테마를 새로 하나 만들긴 할 겁니다. 테마를 새로 하나 만들 건데 여기에서는 뭘 할 거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새 파일 하나 꺼내놓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물론 내용을 지우고 뭐 이미지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메모장에다 우리가 미처 추가해보지 못한 녀석들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보여드릴 용도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만든 거는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테마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작업을 하던지 간에 프로젝트에 적용하지 않으면 영향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같이 만드셔가지고 우리 어제 미처 못한 것들 제가 추가할 때 한번 해보시면서 연습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뭐 그냥 보기만 하셔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적용되어져 있는 테마에는 우리가 오후에는 그거를 가지고 또 편집을 하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건드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었으면 이제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컴포넌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exe2 폴더 안에 있는 화면으로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우리 어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똑같이 생긴 녀석들끼리 기준해가지고 대표로 작업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하는 일이 동일한 것끼리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룹핑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오늘 프로젝트에서 컴포넌트 설명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한번 예시로 보고자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스태틱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 가지고 컴포넌트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성격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첫 시작으로 스태틱이라고 불러지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스태틱은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여기 네모 안에 L 쓰여져 있는 것처럼 생겨져 있는 아이콘이 이게 스태틱입니다. 우리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기본적으로 컴포넌트의 공통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거 계속 언급했었어요. 그러면 이 컴포넌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일정한 문자열을 보여주는 컴포넌트입니다. 고정된 문자열일 수도 있고 뭐 바인딩을 걸어가지고 일정한 기준으로 변경되는 컴포넌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를 대표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쉽게 고정된 문자열의 출력값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만 들어서는 우리가 이해가 어려우니까 우리 이미지를 한번 봐볼게요. 어떠한 업무 화면의 템플릿을 한번 예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일정한 문자열로 나한테 보여주는 상황은 어떤 거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타이틀로 쓴다던가 누구의 뭐 라벨의 형태로 앞에 써줘야 된다던가 이런 거 다 스태틱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왼쪽에 로고를 넣을 건데 얘가 뭐 어떠한 이벤트라던가 액션 없이 그냥 고정되게 로고가 딱 붙어 있는 화면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그냥 스태틱 배경에다가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지금 이 업무 화면의 스타일이 어떻게 생겼냐? 내가 어떠한 항목을 선택하면 그 항목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업무 화면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에서 밑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깔려 있는 요 녀석들 이거 다 스태틱이에요. 저희는 테이블을 만드는 컴포넌트가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 화면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또 익숙하게 많이 본 구성들이 있어요. 뭐냐? 누가 로그인 했습니다. 누구님 환영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 텍스트 이런 것들 다 스태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스태틱을 지금 뭐 한 줄의 텍스트로 보여주는 예시만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다른 화면 한번 봐볼게요. 요거 한번 봐보면 예를 들어서 상단에 여기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데 내가 이거 이미지로 안 쓰고 그냥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쳐야겠다? 그러면 한 줄 지금 이상의 그냥 텍스트 이런 것들도 다 스태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줄뿐만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화면에 아이콘 생성해서 드래그해서 그리면 다 그냥 우선 나한테 말 그대로 한 줄 텍스트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여러 줄의 텍스트를 보여주는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공통의 스태틱 컴포넌트의 디자인이 보더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디자인이어서 제가 선택을 했을 때는 바운다리가 어디까지인지 조금 눈에 보이지만 이게 포커스가 빠지면 어디에 어떻게 그렸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화면에서 조금 디자인을 한번 봐볼 생각인데 우리 지금 업무 화면에 배치되어져 있는 컴포넌트들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라벨 형식으로 컴포넌트들에 대한 뭐 이름 써져 있는 형태가 있고 그 컴포넌트에 바운다리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씩 컴포넌트가 그려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 라벨에 타이틀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서도 지금 이렇게 라벨이라던가 타이틀이라던가 이 에어리어 영역이라던가 이런 구조의 컴포넌트가 다 뭐로 되어져 있느냐? 스태틱이에요. 자,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가 지금 화면에서 어떤 거로 배치되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옆에
옆에 창 타이틀 보시면 이쪽에 보시다시피 컴포넌트에 어떤 컴포넌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이 옆에는 가로 안에 있는 게 컴포넌트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면에 배치된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선택하셔서 이쪽 부분 확인하시면 이런 이름을 가진 컴포넌트가 그려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는 스태틱 컴포넌트의 기본 디자인이 요건데 얘네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 다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아, 하나의 화면에서 같은 컴포넌트인데도 다른 디자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거 어떤 문법 사용한 겁니까? 우리 기본 교육 때 세이브 버튼 작업하면서 썼던 문법. 동일한 컴포넌트인데 서로 다른 디자인을 표현하는 거. 공통 말고 다른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그러면 우리 어제 작업했었던 프로젝트에서 이것저것 문법을 한번 써보실게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있는 컴포넌트, 그러니까 요 녀석 컴포넌트 디자인도 한번 해봅니다라고 해가지고 썼던 거. 클래스죠. 클래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뭐 아이디를 변경해가지고 작업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공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클래스를 따가지고 작성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가이드를 하고 템플릿 작업이 완료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들은 그 클래스를 따가지고 디자인을 반영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다 스태틱인데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은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공통으로 표현되는 거야 표현이 안 되겠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을 적용해가지고 작성한 값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요 디자인을 봤더니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보더도 있고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계를 그려놓기에 적당한 것 같아서 이 디자인하고 똑같은 거를 얘한테 한번 적용해주고 싶다 그러면 뭡니까? 선택해서 누구를 클래스를 그냥 갖다 붙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디자인으로. 기억 좀 나십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연습은 클래스에 관련돼 가지고 연습은 내일 오전에 한 2시간 동안 엄청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 기본교육 때 하고 우리가 문법에 대해서 배우고 어제도 계속 만약에 클래스를 가지고 작성해봤다라고 하면 기억이 나실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포넌트에 대해서 실습한 거는 작성한 것은 다 이제 공통을 위주로 작업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법들을 우리가 사용해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경계가 보여지니까 여기에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텍스트를 쓰는 것이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입력을 조금 많이 해볼게요. 그랬더니 엔터 눌러볼게요. 어떻습니까? 드래그해서 그린 너비에 다음 줄로 넘어가고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동으로 줄바꿈이라는 것을 하려면 속성 중에서 뭐로 제어합니까? 워드랩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제 테마를 작성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스태틱이 지금 공통에서 받고 있는 폰트를 보여주는 거와 디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렇죠? 우리는 스태틱을 그래서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은 자동 줄바꿈인 워드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클래스를 땄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작업되어져 있는 디자인이 그런 워드랩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적용되어져 있는 클래스된 디자인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우선 연결되어져 있는 테마여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실 수가 있냐면 여기 필터링 창에다가 클래스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 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바로 얘만 찾아줘서 접근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 텍스트 영역 전체 내용 보이는 데서 컨트롤 F 해가지고 붙이셔서 검색하셔도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작업되어져 있는 디자인을 찾는 경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편하실 대로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적용되어져 있는 디자인을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하고 보더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스타일을 보더라도 누가 되어져 있는데 워드랩이 이렇게. 그럼 어디서 받아온 겁니까? 클래스에 지 디자인이 없는 거가 표현되는 거 공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태틱 컴포넌트의 공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태틱 컴포넌트의 공통을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더라던가 백그라운드 이런 거는 없으니까 작성하지 않았고 폰트도 받아오면 되니까 다만 뭐가 있습니까? 워드랩을 공통에다 넣어놨죠.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텍스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서 다른 클래스를 아무리 붙인 컴포넌트라고 하더라도 이 디자인 바로 받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 딱 지정해 놓은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 디자인 하실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요거를 인지하시고 아주 활용도 있게 기본 공통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특이하게 얘만 들어갈 디자인인데 불필요하게 이것저것 넣어버리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계속 그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대신에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워드랩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넣어놨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예제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작성해야만 합니다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컴포넌트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텍스트가 보여지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줄의 텍스트가 투비까지만 써지고 다음 줄로 내려가죠. 자, 그 이유는 드래그해서 그린 너비에 비까지밖에 못 쓰니까 넘어간 건데 우리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드래그해서 그린 너비가 얼마든지 간에 첫 번째는 투비만 쓰고 두 번째는 소프트를 쓰고 세 번째는 투비 소프트를 써야 되는 경우. 무슨 말이냐? 남든 말든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순간에서 임의로 다음 줄로 줄바꿈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편집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텍스트에서. 그런데 그 편집을 텍스트 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텍스트 영역 선택해서 보시면 뒤에 드랍 버튼 있습니다. 드랍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편집하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 커서 두시고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가 저희 이미 줄바꿈입니다. 소프트에서 컨트롤 엔터. 자, 다 됐으면 항상 텍스트는 엔터로 마무리. 그래서 첫 번째 줄엔 투비만, 두 번째 줄엔 투비 소프트만, 세 번째 줄에서 투비 소프트 이렇게 나오게 보시는 것처럼 임의로 줄바꿈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컨트롤 엔터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봤었던 디자인 중에서 우리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누구님 로그인 했습니다, 누구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요런 거의 디자인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게 많죠. 누구님 환영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사람 이름만 볼드체로 보인다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 템플릿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이제 포털 시스템인데 여기 나와져 있는 거에서 제가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 줄의 문장 안에서 누구님 환영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화면에서 제가 텍스트를 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 텍스트에서 제가 교육만 예를 들어 폰트를 빨강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거기만 볼드를 하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뭐 빨강으로 강조를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태틱을 3개 써가지고 디자인, 교육, 넥사크로 17 이렇게 따로따로 쓴 다음에 폰트 컬러 바꿔서 정렬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실행하면 실질적으로 얘를 스태틱 3개를 써가지고 붙여 쓴 건지 하나로 한 건지 사실상 알 수 없죠. 하지만 공수는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더가 있는 디자인이면 예를 들어서 앞에는 오른쪽이 뚫려야 될 것이고 위아래만 있어야 되고 왼쪽이 이렇게 보더까지 작업해야 되는 공수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못할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수를 좀 없애고자 한 줄의 문장에서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볼드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뭐 밑줄 아니면 취소선, 예를 들어서 폰트의 개마, 사이즈를 다르게 한다거나 컬러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한 6, 7가지 정도의 문장 안에서의 강조를 저희가 태그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태그라고 하는 것이 HTML에서 그런 태그를 따온다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문법이 예를 들어서 스타트가 있고 태그 끝나는 것처럼 써준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태그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는 건지 여기 교육을 폰트를 빨강색으로 한번 변경하는 거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선 그냥 보세요. 내가 폰트의 컬러를 요 놈만 빨강으로 하겠다. 어디까지? 교육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텍스트에 이런 거를 입력한 거지 여기에서 이게 강조를 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요게 문장 안에서 강조의 구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속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여기 밑에 보시면 use decorate라고 나와져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디폴트가 false로 되어져 있는데 요거 true로 변경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 태그의 강조를 썼구나라고 하는 게 인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 use decorate라고 하는 속성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스태틱에 관련된 디자인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디자인 되어 있는 걸 퍼블리싱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에는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하고 어떤 컴포넌트는 이 스타일하고 포지션 이외에 있는 속성 중에서 몇 개를 알아야지만 내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스타일하고 포지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이외의 그룹에 있는 속성을 이렇게 꼬집어서 몇 가지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라도 활용하실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use decorate가 디폴트가 false로 되어져 있는데 true로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컴포넌트를 아직 써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디폴트의 설계값이 true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건지 폴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건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분은 조금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받은 컴포넌트의 디자인과 테마에서는 완전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화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뭔가 다르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처럼 그 이외의 속성을 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럴 때는 속성을 한번 좀 보세요. 속성을 한번 보시면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밸류의 값이 볼드가 아닌 노멀의 폰트로 되어져 있는 게 원래 지가 갖고 있는 값이에요. 이처럼 변경한 값은요, 볼드체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쭉 한번 보시고 볼드체로 변경되어져 있는 속성을 조금 참고하시면은 아, 이런 거 변경한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 조금 기억하셔가지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데코레이트라고 하는 속성을 기억하고 내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 태그를 지금 얘를 제가 이제 들여서서 컬러를 변경한 거를 봤지만 나는 막 볼드를 해야 되고 언더라인을 해야 되고 하면 그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타일에서도 속성에 대해서 얘가 안 가는 건 그 순간에 레퍼런스를 참고하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속성은 다 똑같아요. 스타일 시트가 아닌 밖에 나와져 있는 속성도 내가 데코레이트를 기억했다라고 하면 선택하셔서 속성 바로 접근하는 거 F1 엔터로 접근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유즈 데코레이트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밑에 보면 아 어떻게 씁니다라고 하는 요 참고가 다 나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가지고 여기 예제 나와져 있는 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그래도 데코레이트라고 하는 속성은 기억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또 빠른데 문제가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기억났는데 내가 이 속성 이름 자체가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은 마지막 폴더 안에 PDF 파일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교육 때부터 심화교육과정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건데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선은 기본교육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생성하고 익스플로창 구성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날 제일 많이 한 거 각각의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챕터 5번 챕터에 보시면 오늘 배우는 교육과정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컴포넌트도 쭉 리스트업 되어져 있는 거를 선택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이나 포지션이 아닌 다른 그룹에 있는 속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다 문서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툴에서 타격이 나서 레퍼런스 도움말로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거에 대한 속성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문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더 시간 단축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교육자료 안에 문서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고요. 도움말로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다른 컴포넌트들은 그 하는 일이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그룹핑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여기 밑에 있는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가 그러합니다. 아이콘으로 보시면 에디트는 네모 안에 포커스 간 것처럼 생겨져 있는 아이콘 요거 에디트예요. 그 뒤에 점 2개 찍혀져 있는 것처럼 생긴 아이콘 요거 마스크 에디트입니다. 마지막에 A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아이콘 텍스트 에어리어 얘네들 3개가 나란히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컴포넌트들은 크게 봤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인풋 계열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받은 값을 출력해서 보여주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런데 새는 다 단순하게 입력받은 값을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까지만 한다라고 하면
굳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뿌리에서 인풋 계열의 컴포넌트입니다라고 하는 뿌리에서 얘가 어떤 게 다르냐. 우선 드래그해가지고 그려져서 배치되어져 있는 형태로 보면 에디트하고 마스크 에디트 한번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입력을 받습니다. 문자열을. 그런데 에디트하고 마스크 에디트는 어떤 문자열의 입력을 받느냐. 얘네들은 한 줄의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그와 반면에 텍스트 에어리어는요. 한 줄 이상의 문자열을 받는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한 줄 이상의 문자열을 받을 때. 이 텍스트 에어리어는 우리가 뭐 어제 작성할 때도 많이 만져봤지만 우리 사용자로서 봤을 때도 많이 봐요. 뭐 비고라던가 그 다음에 메모 이런 거 사용하는 화면들.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는 별로 헷갈리지 않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디트하고 마스크 에디트가 문제예요. 둘 다 한 줄의 문자열을 입력받는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에디트는 입력받는 한 줄에 한글, 영문, 숫자를 다 쓸 수 있는 거 이게 에디트예요. 그와 반면에 마스크 에디트는 아무 짓도 안 하면 우선적으로 숫자만을 입력받을 수 있는 게 마스크 에디트인데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마스크 에디트는 특정한 형식이 있는 문자를 입력받을 때 사용합니다. 이거를 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자, 특정한 형식이 있는 문자열 이게 뭐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주민번호 생각할 수 있죠. 주민번호가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가 나만 그 13자리 쓰는 거 아닌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즘 화면에서 주민번호 들어간 거를 많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 화면으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검색 조건을 주고 조회를 해서 해당하는 화면을 불러오는 아주 기본적인 업무 템플릿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검색 조건을 예를 들어서 뭘 줘야 되냐면 4번을 줘야 되는데 우리에서 4번이 앞자리 4자리, 영문, 뒷자리 4자리 숫자로 되어져 있는 8자리인데 이게 전체 예를 들어서 1000명 직원이 다 똑같은 이 형식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영문도 쓰고 숫자도 쓰네 이게 아니라 이 특정한 형식으로 입력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누구로 마스크 에디트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화면 한번 실행해가지고 써볼 건데 우리 이 프로젝트 새로 오늘 오픈해가지고 한 번도 제너레이트 안 했죠. 그쵸? 그래서 그 전에 전체 한번 제너레이트로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에 실행할게요. 안 그러면 매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화면 한번 실행해가지고 보면 우선은 에디트가 한글, 영문, 숫자를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디트에 숫자와 영문과 한글을 써봅니다. 그리고 마스크 에디트는 아무 짓도 안 하면 숫자만을 입력한다고 했어요. 다른 문자를 쓰려니까 안 되는 거. 텍스트 에어리어는 한 줄 이상의 문자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에디트 그려져 있는데 밑에다가 하나 더 그려보실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이콘 마스크 에디트 선택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더 배치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다가 뭘 할 거냐? 특정한 형식이 있는 문자열을 한번 테스트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마스크 에디트는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아무 짓도 안 했을 경우에 숫자만 입력이 돼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특정한 형식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숫자 말고 다른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냐? 속성 중에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타입 눈에 잘 안 보이시면 필터링으로 걸러보세요. 타입.
이게 보시는 것처럼 넘버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얘가 숫자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문자열도 받을 수 있게끔 스트링으로 변경합니다. 타입을 스트링으로. 그리고 나서 저는 앞자리, 네자리, 뒷자리, 네자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뭐 2자리, 8자리 할 수도 있고 뭐 10자리, 2자리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진 바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타입을 변경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포맷을 지정하시면 돼요. 그게 어디냐? 말 그대로 포맷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제가 먼저 한번 우선 써볼게요. 앞자리, 네자리 영문.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가지고 보면 아무 짓도 안 했던 위에 있던 마스크 에디트는 여전히 숫자만을 받는데 자 밑에 숫자 입력하려니까 안 돼요. 왜? 앞자리 4자리 영문 입력한다고 했고 뒷자리 영문 안 되죠. 숫자 받는다고 했어요. 더 이상 문자열 입력 안 됩니다. 아, 이 특정한 8자리의 형식으로 내가 입력 받겠다고 표기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스크 에디터도 마찬가지예요.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스트링으로 변경하고 포맷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그 값을 줍니다라고 하는 이 2가지의 속성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퍼블리싱이나 디자인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 다 하겠지만 한 줄 이상 한 줄의 컴포넌트를 입력받을 때 요거 우리 공통의 텍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 크기, 폰트 크기 이런 거 생각할 때 한 줄이 들어가는 문자열의 요거 컴포넌트 기본 높이 얼마로 할지 이런 거 다 가이드하죠. 그럴 때 내가 사이즈하고 다 맞춰서 나는 기본적으로 작성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요게 너무 화면에서 컴포넌트가 크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너무 빽빽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반드시 디자인은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속성 아니에요. 타입을 변경하고 포맷에다가 써주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A라고 쓰고 샵이라고 쓰는 거는 영문과 숫자에 대한 포맷 스트링 문자열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조금 기억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내가 진짜 쓰고자 할 때는요.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똑같죠?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포맷 선택하시고 F1 엔터 치시면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다 나와져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그거 2개 기억해가지고 작성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해당하는 값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실행을 해가지고 값을 입력해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게 이제 바로바로 체크를 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어제 화면에서 봤을 때는 텍스트 에어리어에 내가 입력하지 않으려고 해도 값들이 들어가져서 나한테 보여지고 이랬던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속성 하나만 보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어져 있는 에디트에 값을 집어 넣어 가지고 실행해서 보겠다. 그 값은요. 어디에서 주냐? 밸류입니다. 밸류. 그래서 밸류라고 하는 값에 뭐 들어가져 있나 이런 거 조금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로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디트는 영문과 숫자와 한글이 다 입력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스크 에디트는 기본적으로 숫자만 그리고 요거 텍스트 에어리어는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숫자 문자열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문자열 이렇게. 근데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문자열을 쓰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화면에 밸류 값이 첫 번째 줄에 to be, 두 번째 줄에 to be
소프트, 세 번째 투비 소프트 이렇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임의로 줄바꿈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할 때처럼 스태틱 할 때처럼. 어떻게? 똑같이 여기 밸류 창에다가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창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드랍 버튼 누르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드랍 버튼 눌러서 뜨는 팝업 창에다 첫 번째 줄에 투비에서 엔터, 컨트롤 엔터, 소프트에서 컨트롤 엔터, 엔터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텍스트가 들어갈 때 우리가 컨트롤 엔터로 이미 줄바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할 건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스크 에디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만 입력합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 우리가 뭐 생각합니까? 금액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금액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천 단위에서 콤마로 찍어 보여지는 거. 요거는 숫자로 표현하는 거에서 우리가 많이 보니까 요거까지만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어차피 숫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타입을 건드릴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여기 포맷 형식에다가 숫자가 저희가 샵이에요. 샵에 콤마에 이렇게 그러면 화면에서 이런 거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금액 표현처럼. 그래서 요거 포맷 변경하는 거 하나까지만 설명드려서 우선은 1차적으로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의 디자인적인 차이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약간의 텀을 드리지 못하고 쭉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씩 만져보시고 다음 시간에 디자인 확인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1시에 뵙도록 할게요.